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최고의 명작 매트릭스 3부작. 이 영화를 보진 않았어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그럼 매트릭스 4편 리저렉션이 2021년에 나왔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제작비 1억 9천만 달러 대비 흥행 성적은 꼴랑 1억 5,600만 달러로 폭망했다는 사실 역시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아신다 해도 실제 영화를 극장에서 본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국내 관객도 겨우 20만 9,500명으로 폭망의 기준인 엄복동보다 살짝 더 높은 수치였으니까요. 그럼 질문 하나 더. 우리 영화 중 최고의 액션 영화로 손꼽히는 아저씨. 2010년 개봉 628만 관객을 기록했고 또 케이블 등 TV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영되고 있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액션 수작이죠. 헌데 아저씨 다음 나온 같은 이정범 감독의 2014년작 우는 남자.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름조차 생소한 이 영화는 영화 팬이 대부분인 제 채널 내 설문에서도 약 20% 비율만이 보았을 뿐이며 심지어 응답자의 49%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할 만큼의 득보잡 영화. 그렇게 국내 관객 성적도 60만 3천 명. 아저씨의 후속작이지만 흥행 성적은 약 10분의 1 수준으로 폭망했죠. 중문과 네 알바비 난리다. 그럼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왜 아저씨는 성공하고 반대로 왜 우는 남자는 실패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한 액션 특집 마지막 4부. 액션 영화의 핵심.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먼저 아저씨의 경우 대표적으로 이 화장실에서의 격투신과 그리고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격투신 등 이런 장면들처럼 주로 손과 칼을 쓰는 근거리 위주의 뛰어난 액션을 선보이며 호평받았죠. 하지만 영화 시작 후 25분이 지나서야 주인공의 첫 액션신이 등장했고 나 누굴 동네 양아치로 하나. 또 그 모습은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연출하는 등 따지고 보면 액션 비중이 높은 영화는 아니었으며 또 폭파신과 충격신이 있긴 했지만 결코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는 남자의 경우는 중장거리 화기 중심의 화려한 액션을 추구 또 장면을 길게 가져가는 롱테이크와 중간중간 헐리우드식 슬로우 모션까지 삽입. 즉 아저씨보다 더 화려하고 보다 더 화끈한 스타일의 액션을 선보였고 따라서 액션만 놓고 본다면 결은 좀 다르지만 결코 아저씨에 밀리지 않는, 아니 보기에 따라 더 괜찮고 스케일이 큰 액션을 뽑아냈죠. 그러니까 우는 남자의 액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럼 우는 남자의 실패 원인은 스토리에 있던 것일까요? 아저씨의 우는 남자는 탑급 배우 캐스팅부터 주제, 줄거리, 주요 설정 등 시놉시스가 매우 비슷하며 특히 스토리의 흐름은 거의 일치한다 할 수 있는데 먼저 아저씨는 트라우마를 가진 전직 특수요원이 우연히 이웃에 사는 어린 소녀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닫고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 소녀를 구해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안아보자. 그러니까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남자의 인간성 회복 과정을 보여준 것. 그리고 우는 남자도 마찬가지. 냉혈한 킬러로 살아온 주인공 고는 어느 날 실수로 한 아이를 죽이게 되고 또 그 아이의 엄마 모경까지 죽이라는 의뢰를 받지만 죄책감과 연민을 느껴 결국 조직을 배신. 여인을 구한 후 그녀에게 죄를 털어놓고 죽는다는 결말. 즉, 이 역시나 트라우마를 가진 남자의 인간성 회복 스토리로 크게 보면 우는 남자는 아저씨 2라 해도 무방했고, 나아가 원빈과 비교해 장동건의 네임밸류나 연기가 크게 떨어졌던 것도 아니며 여주인 김민희의 연기도 딱히 나쁘지 않았으며 심지어 또다시 빌런으로 나온 김희원 역시나 비슷한 역할을 맡아 열연했죠. 결국 비슷한 이름값을 가진 배우, 비슷한 스토리, 비슷한 액션 수준을 보였지만 한쪽은 대성공하고 한쪽은 쪽박을 찼다는 것인데, 그럼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저씨와 우는 남자 둘의 결정적 차이, 그건 바로 감정선에 대한 디테일 차이였습니다. 단순하게 말해 스토리의 치밀함이 달랐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왜 아저씨는 아무것도 아닌 소녀를 목숨 바쳐 구했는가? 사실 여기서 소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영화는 둘 사이에 작지만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였고,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 그 생각하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니까 안 미워할래. 또 여기에 가족을 잃은 남자의 트라우마가 잘 오버랩되며 아저씨가 소녀를 구한다는 감정선을 잘 설명했고, 이처럼 감정선이 별것 아닌 듯해도 몰입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나아가 이런 감정선이 담긴 서사를 액션과 유기적으로 잘 결합했죠. 나 전당판다. 금리빨 빼고 무조리 씹어먹어 줄게. 헌데 우는 남자의 경우 소녀를 실수로 죽인 뒤 죄책감을 느끼는 것까진 이해되나, 그렇다 해서 왜 모경을 목숨 바쳐 구해야 했나, 이 부분에 대한 자연스러움이 많이 부족했고, 대답해봐요. 따라서 감정선이 생기지 않으니 관객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했으며 결국 액션만 화려한 노잼 영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감정선 묘사와 그로 인한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다른 액션 영화들도 마찬가지. 왜 존윅은 고작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수에 나섰나? 왜 빌은 사랑하던 키도를 죽이려 했고, 또 왜 키도는 빌을 떠났는가? 왜 미친 맥스놈은 퓨리오사와 죽일 듯 싸우다 힘을 합쳐 이모탄에게 대항했는가? 왜 제임스 본은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가? 왜 네오는 파란 약이 아닌 빨간 약을 먹었는가? 혹자는 액션 장르는 스토리보다 비주얼로 보는 것이다. 시원하게 때리고 부수고 터트리면 그게 전부다 라는 말들을 하고, 또 물론 그 말이 틀렸다 할 순 없지만
크게 흥행한 액션 영화, 지금 또 회자되는 명작 액션들을 보면 스토리는 단순하다 해도 결코 허술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순함 속에 치밀함이 녹아있고 이를 액션과 연결지어 잘 풀어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드맥스가 희대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분명 화려한 연출 및 강렬한 액션씬에 기인하지만 그 액션씬을 떠받치고 있는 서사와 주제, 미친 맥스와 퓨리오사의 자유에 대한 열망, 이를 구태여 긴 대사 없이 장면들로만 설명했고 이게 관객들에게 잘 어필되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영화란 스토리가 핵심이며 이는 액션 영화라 해서 다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헌데 요즘은 이런 치밀함을 가진 멋진 액션 영화가 정말 보기 드문 상황. 심지어 믿고 보던 토명의 미션 임파서블마저 똥망 시나리오로 인해 흥행에 참패했고 따라서 마지막 파이널 레코닝 역시나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가 앞섰는데 부디 잘 나오기를 바라며 그럼 액션 뽀개기 4부작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틀렸어. 넌 지금 그 애들한테 사과를 했어야 해. 난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같은 건지 내가 보여줄게.